자, 안녕하세요. 3월 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 다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올해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라는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매우 긍정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6일에는 하원, 7일에는 미국의 상원에서 이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원 쪽에 출석을 해가지고 일단 아직까지는 목표했던 2%이 물가까지 가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간다라는 확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며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상원에서도 확실히 이 관련해가지고 좋은 내용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호재로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계속해서 이제 전제 조건들이 깔리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2%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봐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수치의 악재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시간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 기억을 해두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엔 뭐가 있다?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여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한 이때까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 특히나 본격적으로 선거 홍보하게 된다면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이전에 이제 트럼프가 연준 압박했던 것처럼 또 한 번 압박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었냐면 조사 대상자들이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더 강해진 수요와 덜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코멘트는 무엇이다? 덜 긴축적인 금융 여건. 금리나 한 번 정도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러한 심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베이지북에서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페드가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대략 70.4%에 달했고요. 전일 69.8과 비교하면은 약간 올라섰다. 자, 그러면서도 과반 이상이 6월부터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확률이 잡히는 방식이 뭐냐 하면요. 돈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나는 이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만큼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제 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요 전에 ADP 전미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민간 고용 14만 명 나오면서 예상치 하회 요렇게 이제 보여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예상치 하회라는 건 고용이 늘어나는 게 예상치 15만 명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네. 호재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최근 12개월간 근로자 임금을 봤을 때 5.1%가 나오게 되어서요. 21년 8월 이후에 상승폭이 가장 낮아서 야,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여주게 된다면 인플레 잡히는데 조금 더 속도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꾸준하게 시장에 기대감으로 주고 있구나라는 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지표 보고 움직인다라는 건데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반응해 국채 가격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이 역시도 증시에 빠른 속도로 반영될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제 유가는 WTI 기준
79.13달러로 플러스 1.25% 상승 마감하였고요.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부분 또 하나 나오게 되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며 이외에 뉴스가 시장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중국의 인민은행 총재 지준율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5% 경제 성장률 맞추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꾸준하게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야, 이거 치킨 게임이나 저가로 자국에서 소화 못하는 물량들 막 쏟아져 가지고 경쟁이 심화됐던 부분 완화될 가능성도 높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제품이 중국에서 팔리는 것도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반대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서방의 진영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반사로 수혜를 받는 이러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아니면 뭐 광통신, 뭐 5G 장비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쪽에 매출을 올려주는 걸 한국 기업의 매출을 올려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주가에 보다 더 직접적일 가능성 높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1월 흑자 전환 드디어 해냈다. 라는 내용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 반도체 AI 쪽부터 시작해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LED 시장 2차 붐 온다 이야기 들려오며 올해 LED 교체 수요가 134억 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LED 관련해가지고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뭐 삼성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보이는 서울 반도체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이것도 슈퍼 사이클이 왔으니까 수혜로 인한 상승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NG선 이어서 유조선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많은 일감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이 배의 가치가 높지 않다 보니까는 많이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배가 오르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어 가지고 이제 고부가 가치 이러한 선박들을 한국이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는다. 특히나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LNG랑은 조금 다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수혜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고 있다면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에는 돈 걱정할 일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력 뽐낸 K 배터리 투자 속도 조절 없다. 이런 얘기 들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 글로벌 이제 점유율을 미리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향후 반등장이 왔을 때 최대 수혜를 보기 위한 움직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진짜 매출이 뽑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은 여기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들어가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실적이 뽑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 장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원재료, 그 다음에 완성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거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도 어떤 사이클을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한 번씩 다뤄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공부를 할 수 있을 법한 종목들 수급 확인하고, 그리고 이건 읽어봐도 되겠다 싶은 것만 골라서 리포트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뭐다?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는 가격이 안 빠지고 버티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추세가 유지되고 앞으로 나올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가격 반등도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보면 좋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야, 이거 도움 된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까지 크게 빠지고 나서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든 이유는 무엇이다? 미국의 금리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하여서 그래도 지금은 이전보다 상황이 좋은 게 어떤 거다? 제가 시장 정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뭐 지표들은 봐야 되겠지만 이전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시장은 언제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6월. 그러면 이 전까지는 좀 약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맞춰서 꿈틀꿈틀하면서 V자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이 부분이 최우선이니 요거 감안하시고 자 그런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자면 와 좋습니다. 요즘에 이 원전 쪽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건드릴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22년 회사를 좀 먹여 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스터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박지원 두산 회장님께서 K가스터빈 수주 확대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한국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했으니 해외에서도 경쟁력 있게 일거리를 따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요, 가스 터빈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 회사는요, 5곳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4군데였는데, 두산이 5번째로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두산이 가스터빈을 만들게 된 계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갑질이 조금 많았나 봅니다. 하다 보니까 AS나 여러 가지 후처리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운 게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열이 뻗쳐가지고 두산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AS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있게 들이대게 된다면은 지금 한국의 서부발전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걸 레퍼런스로 많은 일거리를 따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일거리를 따오게 된다면은 그 다음은 뭐다? 가스터빈 다음은요. 이 수소 터빈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몸체가 있다 하면은 일부 부품만 바꾸면은 그게 이제 수소 터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체 자체가 뭐다? 재료공학에 그러니까 소재공학 관련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5곳밖에 안 된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향후에 수소터빈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국 내에서의 일거리는 이게 당연히 두산이 최대의 이런 효율을 내게 될 것이고 팀 코리아로 여러 군데에 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그때도 가장 맛있는 건 두산이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또 하나 나름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금리 쪽이랑 이 관련된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 원전 관련해서 워낙 좋은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3월에 그동안 말들이 많았던 이 폴란드의 원전 관련해서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요게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그때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이제 수급과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강조드리지만 1순위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빨간불을 훨씬 더 많이 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앞으로도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1순위 보시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는 121선 위에서 움직이는 건데 나는 조금 더 시간이 많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봉 이를 보면서 240주선 여기서 계속 뒤져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탈 안 한다면 홀딩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며 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올라가면 어디를 노려볼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심플하죠. 계속 481선까지 과거에
가는 모습이 보여졌고, 이걸 주봉으로 보면 여기 초록색 선, 여기가 120 주선이거든요. 계속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찔러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이번에도 여기까지 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한번 더 돌파까지 하게 된다면 이렇게 쌍바닥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확실히 더 선명하게 쌍바닥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물대를 아래에 깔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일단은 2만 원의 매물대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2만 원 위쪽에 매물대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아래까지 한번 더 이렇게 치고 가는 거 노려보시면 되고, 그 부근에서 만약에 돌파를 또 한 번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매물 소화력에 따라 가지고 수급이 계속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버텨보는 거 괜찮은데, 만약에 못 버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기 2만 원에서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감안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481선 그리고 나서 2만 원 이렇게 두 가지 구간만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놓고 봤을 때보다 긍정적이고 3월에 일정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좀 약한 건 금리의 영향이 큰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좋기 때문에 후속으로도 괜찮은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호재다. 그리고 길어봤자 6월 아니면 상승 시작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거다. 자, 그리고 지지라인 베스트는 121선인데 만약 이탈하더라도 240 주선, 여기 이탈 안 한다면 홀딩해도 되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보시면 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는 481선 돌파하면 2만 원 아래, 여기 노려보시면 되겠다. 설명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